이 세상에는 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전설적인 흡혈귀,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난 고양이 괴이, 가정이 파탄난 소녀에게 나타난 개 모양의 괴이, 그리고 이러한 괴이들의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아라라기가 있었는데요. 아라라기는 과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우연히 흡혈귀와 마주쳤고 그 후 각종 괴이들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곤란한 사람을 가만히 못 두는 참견쟁이 고등학생이죠. 그런 아라라기는 어머니 날인 오늘 동생들과 한바탕 싸우고 공원에 잠시 산책을 나왔는데요. 공원에서 멍을 준내 때리던 아라라기에게 누군가 말을 건넵니다. これは犬の死体が捨てられていると思ったらなんだ荒木くんじゃないの。 만나자마자 준나게 매콤한 인사를 갈겨버리는 이 소녀의 이름은 센조가하라. 센조가하라는 얼마 전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괴이를 아라라기가 퇴치해준 이후 자연스럽게 친해져 자주 붙어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연히 공원을 걷다가 풀이 죽어있는 아라라기를 발견한 것이었죠. 네, 아라라기くん、隣構わないかしら。隣? 센조가하라는 자연스럽게 아라라기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라라기가 어째서 어머니 날에 이러고 있는지 물어보는 센조가하라. 그 물음에 아라라기는 동생들과 싸워서 그렇다고 답하는데요. 어머니 날에 동생이랑 싸워서 집을 나온 자신의 작은 그릇에 대해 생각을 하다보니 현타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고민 상담과 이야기들을 나누던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아라라기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あの子さっきもいたな。なあおい、戦場がな。あの小学生のリュックサックの名札、あれなんて読むんだ？見えないわよ、そんなの。 아까부터 계속 지도 앞에 서 있는 어떤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라라기는 센조가하라한테 배낭에 있는 이름 한자를 어떻게 읽는 거냐고 물어보고 아라라기의 한자 설명에 센조가하라는 하치쿠지 마요이라고 읽는다고 말합니다. 참견쟁이 아라라기가 이러한 상황을 놓칠 리가 없죠. 미아인 것처럼 보이는 하치쿠지에게 바로 달려가서 말을 걸어버리는 아라라기. よ、どうした？道にでも迷ったのか？話しかけないでください。あなたのことが嫌いです。どうしたの？何かあったの？傷ついた。傷つくだけだった。 하치쿠지는 모르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교육을 개빡시게 받았는지 아라라기에게 일침을 갈겨버리는데요. 하지만 이런 걸로 포기할 리 없는 우리 아라라기씨. 계속해서 하치쿠지에게 말을 겁니다. 일단 하치쿠지가 너무 경계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이름부터 밝힌 아라라기는 하치쿠지에게 주소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하치쿠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아라라기에게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구 TV 센터네.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저리로 가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자 결국 센조가하라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아라라기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치쿠지가 가지고 있던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센조가하라에게 건네주며 이 주소로 가는 길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なんだよ、受け取れよ。なんだかあなたには触りたくないわね。メモを受け取るだけだろうが。あなたが触ったものにも触りたくないわ。じゃあ分かったよ。僕が読み上げりゃいいんだろ。 이쯤 되니까 아라라기가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센조가하라는 다행히 그 주소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고 아라라기는 하치쿠지에게 길을 안내해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案内ですか？お前迷子なんじゃないのか？いえ、カタツムリの迷子です。あ？カタツムリ？いえ、何でもありません。 그렇게 주소를 향해 출발하게 된 세 사람. 센조가하라가 앞장서고 뒤에서 아라라기는 하치쿠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라라기는 이 주소가 적힌 곳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하치쿠지는 아까 아라라기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게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튕깁니다. 그럴 땐 뭐다? お嬢ちゃん、お小遣いをあげよう。何でも話します。バカな子供だった。 용돈을 받고 신난 하치쿠지는 슬슬 불기 시작합니다. 그 주소에는 츠나데라는 친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라라기는 어머니 날에 친척집을 간다는 게 무언가 이상했지만 자기도 어머니 날에 집 밖을 뛰쳐나왔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는데요. 계속 이런저런 시답지 않은 농담 따먹기를 하며 가던 그때 센조가하라가 입을 엽니다. 네, 아라라기くん、もう一度住所を教えてくれる？まあいいけど、どうも行き過ぎてしまったようね。責めたければ好きなだけ責めなさい。いや、この程度のことで責めたりはしないよ。 이 구역에 대해서 빠삭한 센조가하라가 길을 지나쳤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 주변은 최근 구획 정리가 되어서 꽤나 구조가 바뀌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한 아라라기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센조가하라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런 센조가하라와 아라라기의 대화를 보던 하치쿠지는 계속해서 아라라기 뒤에 숨어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ところで荒木くん、どうした？どうもまた行き過ぎてしまったみたい。え？住所？2回目だぞおい。 센조가하라는 벌써 두 번씩이나 길을 지나친 것이었죠. 센조가하라는 아무리 구획 정리가 되었다 해도 옛날 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구조적으로 헤맬 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길을 지나치는 이 상황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GPS로 지도를 보려고 해도 아까까지만 해도 잘 되던 핸드폰이 갑자기 권해로 이탈되었다는 문구만 떠 있었는데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이 기묘한 상황에 센조가하라와 아라라기는 당황을 했고 이때 하치쿠지는 뜻밖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多分無理だと思います。何度言ってもたどり着けないんですから。
私はいつまでもたどり着けないんです。お母さんのところにはたどり着けません。私はカタツムリの迷子ですから。 자신이 달팽이 미아라고 말하는 하치쿠지. 네, 이것도 괴이에 관련된 어떠한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죠. 어떻게 해도 그 주소로 도착하지 못한 세 사람은 일단 괴이 전문가인 오시노에게 상담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오시노는 아라라기가 흡혈귀와 마주쳤을 때도 센조가하라가 괴이와 마주쳤을 때도 도움을 줬던 괴이 전문가로 이번 달팽이 괴이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일단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센조가하라가 오시노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오기로 결정하는데요. 아라라기가 자기가 직접 간다고 말하자 센조가하라는 저희랑 둘만 남고 싶진 않다며 아라라기의 자전거를 타고 오시노에게 가버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머지않아 걸려온 전화, 센조가하라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핸드폰 신호가 다시 돌아온 모양인데요. 아라라기는 전화를 받고 전화에는 오시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하치쿠지 마요이까. 하하, なるほどね。見えてきた見えてきた。カタツムリはカニほど厄介じゃない。だって神様じゃないもん。お化けだな、どっちかっていうと。幽霊とかそっちの類。 오시노는 하치쿠지 마요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감을 잡은 모양인데요. 헤매는 소라고도 불리는 달팽이 괴이. 오시노는 이 상황을 타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달팽이 괴이 대책은 센조가하라한테 상세히 전해줄 테니 일단 거기서 기다리라는 오시노. 아라라기는 센조가하라가 오기 전까지 하치쿠지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괴이와 관련된 일인 만큼 오늘 어째서 그 장소에 가는 것인지 더 자세하게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지한 아라라기의 태도에 하치쿠지도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それでさっきの話だけれど、お母さんって？ 母親だって親戚のうちでしょ。いや、そりゃそうだけどさ。それにお母さんといっても残念なことにもうお母さんじゃありませんから。 하치쿠지의 말을 들어보니 츠나데라는 이름은 3학년까지의 자신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싸움만 하던 하치쿠지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아빠한테 맡겨져 성이 하치쿠지로 바뀌었던 것이었죠. 하치쿠지는 아빠도 엄마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해도 이번 어머니날만큼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배낭에 짐을 챙겨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대로 계속 만나지 못한다면 언젠가 잊어버리게 될까봐 무서웠던 하치쿠지. 아라라기는 그런 씩씩하면서도 기특한 하치쿠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게이에 대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먹는데요. 하치쿠지의 사정을 다 알게 된 그때 타이밍 좋게 센조가하라가 공원에 도착합니다. 오시노에게 달팽이 게이에 관한 해결 방법을 듣고 왔을 테니 당연히 아라라기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요. 그 말에 센조가하라는 갑자기 사과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달팽이, 헤매는 소에게서 해방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荒木君カタツムリについていくから迷うのであってカタツムリから離れれば迷いはないだってだから荒木君がカタツムリから離れればそれでいいというわけ。 いや、僕じゃないだろ。하치쿠지가 나요. 달팽이의 경우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길을 헤매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순이 하나 생기죠. 하치쿠지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려 하는데 길을 헤매인다는 것은 하치쿠지가 스스로 달팽이를 쫓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치쿠지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엄마와 만나고 싶어 하는지 하치쿠지의 사정을 들은 아라라기는 하치쿠지가 그런 것을 원할 리가 없지 않냐며 센조가하라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센조가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라라기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つまりね、荒木君母の日で気まずくて妹さんと喧嘩して家に帰りたくない荒木君その子私には見えないのよ。 시간을 조금만 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한 쌍의 부부가 그 관계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의 외동딸은 아버지가 맡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딸에게 어머니를 찾지 말라고 말했고 꽤나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외동딸은 놀라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사진을 봐도 그게 정말 자기 어머니인지 모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동딸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는데 하지만 그 해의 어머니날 외동딸은 어머니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本当にどうしてなんでしょう。信号は確かに青色だったのにその一人娘というのが私です。 사실 하치쿠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그 뒤 원령이 되어 계속해서 길을 헤매게 된 것이었죠. 하치쿠지가 달팽이 괴이를 쫓아간 게 아니라 하치쿠지가 달팽이 괴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라기가 하치쿠지의 어머니의 집을 찾는다고 길을 나서도 도착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아라라기는 센조가하라에게 하치쿠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왜 맞장구를 쳐줬냐고 물어보는데요. 센조가하라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조가하라의 괴이를 아라라기가 퇴치해준 것은 최근 일입니다. 센조가하라 또한 괴이에 의해 비일상적인 생활을 지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치쿠지가 안 보이는 것은 자신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星野さんがこう言っていたわ。迷い牛に会うための条件っていうのは家に帰りたくないと望んでいること。
なんだって。 달팽이, 헤매는 소와 만나기 위한 조건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바라는 것. 지금 딱 아라라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헤매는 소는 그렇게 악질적인 괴이도 강력한 괴이도 아니었죠. 일단 먼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가 그리운 초등학생이었죠. 센조가와라는 이 헤매는 소에게서 멀어지기만 하면 아라라기가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라라기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치쿠지를 엄마의 곁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데려가 줄 수 있는지 궁금한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센조가와라는 八口マヨイちゃんって言うんだっけ。その子はもう死んでるの。その子は怪異に取りつかれてるんじゃなくて怪異そのもので。それがどうした？荒木さん痛いです。 센조가와라의 말을 듣던 아라라기도 사실 중간쯤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치쿠지는 아라라기와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話しかけないでください。あなたのことが嫌いです。 하치쿠지가 이렇게 매정하게 말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을 따라오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따라오면 길을 잃게 뻔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전원에게 그런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치쿠지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센조가와라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마저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치쿠지를 어머니 곁에 무사히 데려다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아라라기. 그 말을 듣고 센조가와라는 미소리 지어봅니다. 그리곤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오시노가 이번에 한해서 쓸 수 있는 비수를 하나 전수해줬다고 말하는데요. 달팽이, 헤매이는 소 게이의 특성이 유령이라면 그것은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치쿠지가 모르는 길로 구획 정리가 된 새롭게 만들어진 길로만 간다면 그 장소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 세 사람은 아니 두 사람과 하나의 개인은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를 1시간 이상 걸려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치쿠지의 어머니인 츠나데 씨의 집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사유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치쿠지가 가지고 있던 메모는 사고를 당했던 10년 전 주소인데다가 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서 집이 없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곳은 하치쿠지의 어머니 집이 틀림없었습니다. こんなことってあるのかよ。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그렇게 하치쿠지 마요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見かけたら話しかけてくださいね。 괴이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린 애니메이션은 바케모노가타리입니다. 바케모노가타리는 모노가타리 시리즈 중 가장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화가 된 작품으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인물들과 괴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해결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장면들은 바케모노가타리 3화에서 5화인 마요이 우시 편인데요. 스토리 설명에 이어 몇 가지 해석을 조금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라기가 하치쿠지에게 말을 처음 걸었을 때 하치쿠지는 아라라기에게 당신이 싫다며 거부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뒤에 두어 번 정도 더 아라라기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작중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에서 만담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치쿠지가 가지고 있는 사정을 알고 본다면 진짜 찡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입니다. 사실 작중 하치쿠지가 달팽이 괴이라는 떡밥을 계속해서 던지는데요. 작은 체구에 큰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달팽이를 연상시키는 차림새며 하치쿠지의 그림자를 보아도 달팽이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아라라기 눈에 비친 하치쿠지의 모습이라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연출이라든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사실 하치쿠지가 보이지 않는 센조가와라의 행동들도 알고 보면 소름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아라라기가 하치쿠지 배낭에 써있는 글씨를 어떻게 읽냐고 물어봤을 때 센조가와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아라라기는 보이지 않다는 그 대답이 그저 멀어서 보이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답한 것이었죠. 이후 센조가와라 입장에서는 아라라기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하치쿠지의 어머니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줄 때도 아라라기에게 얼버무리며 그 상황을 넘겼던 것 또한 그 때문입니다. 하치쿠지 배낭에 있는 글씨도 지도에 있는 주소도 아라라기가 말로 설명해줬었죠. 그리고 아라라기에게 하치쿠지와 둘만 남겨놓지 말라 하고 오시노에게 직접 간 것도 하치쿠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름에도 알고 보면 소름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제가 모노가타리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동일 제목 원작 소설 작가인 니시오 이시는 만담이나 말장난 같은 걸 정말 기깔나게 잘 쓰는데요. 이름에도 이런 말장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치쿠지 마요이의 이름인 마요이. 마요이는 일본어로 직접적으로 길을 잃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마요이라는 단어는 시실이 헝클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불을 방해하는 사자의 망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마요이가 성불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다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설명시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이름의 성인 하치쿠지에 들어가
들어가 있는 하치쿠 한자는 야쿠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어로 애기라고 합니다. 하치쿠를 애기라고 해석하고 이름을 읽었을 때 야쿠지 마요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앞에 마요이라는 이름과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야쿠지 마요이는 헤메임의 애기 있다라는 이름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어머니인 츠나데의 이름에도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묶어놓는 선박용 밧줄을 일본에서는 츠나데라고 하는데요. 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묶는 츠나데를 이중적인 의미로 이름의 성으로 배치함으로써 마요이가 헤매지 않게 묶어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성이 츠나데에서 하치쿠지로 바뀌는데요. 츠나데 마요이, 헤매이지 않게 묶은 이름에서 하치쿠지 마요이, 헤매임의 애기 있는 이름으로 내용 그대로의 모습들을 이름으로 함축시켜 설명한 것을 보면 진짜 니시오 이씨는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끝이 아닌데요. 츠나데에는 민달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달팽이는 껍질이 없는 달팽이를 말하는데요. 작중 마지막에 도착한 하치쿠지의 어머니 츠나데의 집이 사유지로 바뀌어 사라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는 집이 없는 달팽이인 민달팽이를 연상시킵니다. 보면서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 정도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3개를 꼽아보라면 모노가타리 시리즈가 빠지지 않고 나왔던 만큼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시청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작품도 저번에 리뷰를 했었는데 시리즈도 많고 기괴하고 난해한 연출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많은 분들이 보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을 보셨을 때 참신하고 재밌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진짜 꼭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등장인물들의 배경들도 매력적이지만 특히나 니시오 이신의 특기인 만담이 진짜 기깔나게 재밌으니까요. 시리즈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바케모노가타리만 먼저 시청하시고 더 볼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한 분위기의 애니메이션을 찾고 계신 분들, 독특한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바케모노가타리를 강력 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